이제 다음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제 러브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서 사랑 그러면 뭐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만 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보실 때는 있는 사람과 애인이 있는 사람, 연인이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연인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감정 상태는 굉장히 달라요. 그죠? 우리들이 똑같은 거라도 연인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성격을 가져서도 연인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그것이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연인이 없는 사람은 또 그게 나쁜 쪽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애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봤는데,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처음 단계는 단계가 있어요. 한 대략 3단계로 나눠지는데, 3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초기 단계가 있고요. 초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단계가 있고, 말기 단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문제와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기에서 요 말기 넘어가는 이때도 우리가 아주 격변기가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때, 이때 계속 사귈 거나 말 거냐 나오고,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도 사귈 거냐 말 거냐, 여기 어떤 이별 현상이 일어나고, 물론 요 앞에도 한 번 정도 누가 나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 이게 하루 첫날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소개받았는데 벌써 딱 아니다 하면 그냥 그 다음날 연락 안 하잖아요. 사실 딱 얼굴 보니까 아니다. 이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3개 정도의 그 헤어짐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관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담을 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상담의 어떤 그런 맞추는 문제보다는요, 잘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하실 때 포인트가 그거예요. 헤어진다라는 게 헤어지네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헤어지지 않게 될까를 상담해 주는 거지, 헤어진다 안 해준다 이거를 맞추는데 포인트를 둬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실 때 카드 하나하나를 배우실 때 왜 성격과 인물에 대해서 배우느냐면, 이 성격과 인물에 따라서 연애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당연히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생겼으니까 헤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계속 만난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인물적인 특성을 잘 상대방에 설명해 줌으로 해서 좋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이런 카드의 의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단순히 기간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옛날에는 정말 1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옛날에는 어떻게 된다? 1년이 돼도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편지 한 번 쓰면 일주일 걸려가지고, 통화되면 또 일주일 후에 또 편지가 오고, 옛날 사람들은 참 마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인내력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들쑥날쑥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이 아니고 한 10년 전에는 요 기간을 보통 어떻게 잡았냐면, 초기 단계를 1개월에서 3개월 잡았어요. 그 다음에 중기 단계를 6개월에서 1년 잡았거든요. 이 말기를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 초기 단계가
1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일주일 또는 뭐 보름 요 정도의 되는 상황이 됐다가 또 여기서도 요기 보통 중기가 이게 3개월이면 대부분이 다 끝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연애가 있죠. 3개월이면 끝나요. 대부분의 연애가 3개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연애는 결혼이 아닙니다. 왜? 10명을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 명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20명을 만난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하는 거지 20명 다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 플러스 뭐 육체적인 것 플러스 법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결혼하려고 만난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나타날 때 보통 이제 연애 기간에 대한 초기 단계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보하는 시기입니다. 양보하는 시기.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는 때예요. 나 자신이 없는 때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누가 온다. 우리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여자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서 만날까? 이렇게 해갖고 내가 나갈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뭐 명동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야, 집 근처, 집 앞까지 갈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뭐 여자가, 집 앞까지 오면 불편하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뭐 힘드시니까 뭐 중간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해주면서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는 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전화하면 여자는 웬만하면 뭐 특별한 뭐 집안에 뭐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론 이제 여자친구들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그 약속을 캔슬하고 취소하고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게 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면서 나의 것을 그 상대방 남자에게 주는데 또 남자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친구가 오늘 뭐 술 먹자 무슨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아주 볼 거 아주 옛날에는 평소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갔었을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을 해도 야, 나 오늘 뭐 바빠서 안 되고 뭐 오늘 뭐 일해야 된대 이래 놓고 이제 여자한테 전화 걸고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주변에 있는 상황을 포기하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이 시기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연애를 하러 해서 상담을 하러 와도요. 이때는 뭐 우리 헤어질 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좋을까 뭐 이런 식의 개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소위 상담으로 말해서 이벤트 시기입니다. 이벤트 상담 때예요. 즉 상대방 둘이 온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와서 즐겁게 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요 시기가 보통 이제 보름이라도 한 2주 정도 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요 다 중기 시대입니다. 주도권. 요게 중요해요. 주도권. 남녀의 주도권이 벌어지면서 서로 이런 얘기죠. 뭐 전화해가지고 집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 게 서로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너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그래 내가 그 중간에서 만나자고 해도 집 앞까지 오는 게 이 초기 단계라면 중기 단계는 그냥 중간에 서서 만나자 그러면 더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거기로 갈게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보통 초기 단계는 뭐를 하냐면 바라다 줄 때 꼭 남자는 여자를 집 앞까지 바라다 줘요. 네. 싫다 그래도 야 내가 그래도 뭐 차 타는 뭐 어디까지 아니면 이렇게 바라다 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멀거나 이래도 뭐 아무래도 서울 사는데 인천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인천까지 바라다 주고 수원이라도 바라다 주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때 안 바라다 주면 이상한 정도의 서로의 그런 거죠. 근데 이 중기 때가 되면 있죠. 헤어질 때 벌써 반반 중간에서 헤어집니다. 중간에서.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절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행동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중기에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헤게모니 싸움은 뭐냐면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네. 어때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도권은 누가 갖냐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예?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깜빡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내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 만나자 언제 만날까 뭐 언제는 내가 뭐 일 때문에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다 때려치고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가 나 포기하고 다 만날게. 한 사람은 어떻게 나 지금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못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 친구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를 좀 만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 하죠. 사실 그 남자가 더 좀 동창회가 지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식의 대답하면 어떻게 남자가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동창회 끝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명동 어디서 만나니까 그러면 어디 뒤에 거기서 기다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권을 가는데 그래서 주도권을 덜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연애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연애하는 데서 활발하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끌어가면 연애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막 혼자 뭐 이렇게 외로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재미없거나 이러잖아요. 재미없다는 게 그런 거죠. 뭐 만나면 그냥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앉아갖고 노성거리다가 그냥 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이벤트 이런 것도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연애가 재미가 없고 조금 지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연애를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주도권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타로 카드에는 남성 카드와 여성 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보 카드는 남성 카드일까요, 여성 카드일까요? 네, 남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 카드가 있는데 보통 남성 카드와 여성 카드를 나누는데 남자 카드가 나오면 남자가 주도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카드가 나왔다. 네? 여자 카드가 나왔다면 여자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연애에 있어서는 남성이 주도권을 잡는데 그 남성이 어떻다 굉장히 연애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연애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연애가 잘 된다, 즐겁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남자가 보니까 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뭐 좀 막 이렇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애가 좀 이렇게 싸한 연애. 물론 만나긴 만나지만은 밥 먹고 같이 하지만 재미 좀 없는 그런 연애를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카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연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먼저 남자 카드가 나왔는지 여자 카드가 나왔는지 보고 남자 카드가 나왔으면 남자가 주도권을 갖는다, 여자 카드가 나왔으면 여자가 주도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 없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 애인이 없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드가 나온 것은 남자나 여자의 어떤 주도권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자신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는 사람이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남자지만 여자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성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 연애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건데 일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달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좀 이렇게 연애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재밌고 뭐 말도 잘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말도 잘해주고 또 재밌는 곳 데려가기도 하고 뭐 문화적인 것도 풍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도 재밌고 이러면 연애가 일단 만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돌아가면서도 오늘 하루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나오지만은 그런데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나쁘게 작용했다는 거죠. 즉 나쁘게 작용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 얽매이는 거 싫어갖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연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